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다면 이게 그냥 한 나라의 리더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힘의 균형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파급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글로벌 거시 충격, 파이낸셜 타임즈가 쓴 표현인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성이 얼마나 거대할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충격,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한층 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돌아온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미국 우선주의 2.0의 철학은 아주 명확한 4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관세 장벽을 쌓아서 다른 나라 물건은 막아버리는 공격적 보호무역. 둘째, 동맹 그런 거 없고 철저하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돈 계산부터 하겠다는 거래주의. 셋째, 미국 안에 공장을 다시 지어서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제조업 부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익 앞에선 그 어떤 국제적인 약속이나 규범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정책들이 결국 겨냥하는 타겟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 거인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 덩샤오핑 시절의 중국은 도광양회, 그러니까 조용히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자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분발유의,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쟁취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로 바뀐 거죠. 이건 사실상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유명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 그러니까 중국이 기존의 짱,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둘이 크게 붙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역사적인 법칙 같은 거예요. 지금 미중 관계가 바로 이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60%.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한 관세율입니다. 이건 그냥 무역 분쟁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적으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거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그 거대한 연결망,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지금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생각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비용 절감이 최고였죠. 그래서 필요할 때 부품을 떡떡 공급받는 적시 생산, 저스트인타임 방식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쳐질지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저스트인 케이스 방식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효율성보다는 이제 안정성, 안보가 먼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글로벌 생산 전략의 3단계 진화로 나타나는데요. 1단계는 뭐였죠? 그렇죠. 인건비 싸다고 공장을 다 해외로 보냈던 오프쇼어링.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 일자리 챙겨야 한다면서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2단계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랑 친한 나라, 믿을 수 있는 동맹끼리만 공급망을 만드는 프렌드쇼어링의 시대죠. 근데 사실 중국이랑 아예 담 쌓고 지내는 거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디리스킹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분야에서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한복판, 그 핵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이 두 분야가 21세기 패권을 누가 쥐게 될지 결정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고 미국이 만든 게 바로 이 치포 동맹이에요.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반도체 나토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정말 딱 맞는 비유죠. 미국이 설계와 연구 개발을 맡고 일본이 소재랑 장비, 한국이 메모리, 대만이 초미세 공정 제조를 딱딱 맡아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글로벌 전략이 사실은 단 하나의 기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 하나를 꽉 쥐는 데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병목 지점, 초크 포인트입니다. 그 병목 지점이 뭐냐? 바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기계예요. 근데 이걸 전 세계에서 딱 한 회사, 네덜란드의 ASML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이 장비가 중국으로 절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셈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25%였는데 갑자기 100%로 뛰더니 트럼프 2.0 시대에는 무려 200%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건 그냥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는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죠. 아니,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니까 중국의 CATL, BYD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중국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이 위기감, 이게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의 진짜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두 거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이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 생존 전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거인들이 싸우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특히 우리나라, 한국처럼 한쪽은 가장 큰 시장이고 다른 한쪽은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인 나라들.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의 기둥이지만 언제든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거나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할 수 있죠. 반대로 중국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경제보복을 해버리잖아요. 물론 기회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그 자리를 우리 기업이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해법은 뭘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 주권.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을 갖는 겁니다. 둘째, 시장 다변화. 미국이랑 중국에만 목매지 말고 아세안이나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균형 외교.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항상 대비하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였는데 이제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국가, 기업,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디에 선을 긋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바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